인간관계가 싹 편해지는 대화 공식 5가지. 혹시 어젯밤에도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 그때 왜 그냥 웃어넘겼지? 한마디 딱 받아쳤어야 했는데.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낮에는 쿨한 척, 괜찮은 척 다 해놓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는 혼자 자책하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면서 그때 그 말을 다시 곱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 경험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속에서는 분명히 뭔가 불편한데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하고 억지로 웃어넘긴 순간들. 사실 그 순간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엉뚱한 데서 감정이 터지거나 소중한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이상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학교에서 미적분이나 영어 문법은 10년 넘게 배우면서 정작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전달하는 법은 그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상처 주기 싫어서 빙빙 돌려 말했더니 상대방이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꾹 참다가 결국 엉뚱한 순간에 감정이 터져서 오히려 사이가 더 어색해지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사실 방금 제가 한 얘기들 전부 다 예전 제 모습이기도 해요. 저도 한때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는 게 너무 무서웠고 미움받을까봐 늘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대화에도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참거나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대신 내 마음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 패턴이 존재하고 그걸 하나씩 적용하면서 제 인간관계가 정말 달라졌어요. 오늘은 그 공식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억지로 쿨한 척 하지 않아도, 무리해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 마음도 지키고 소중한 관계도 단단하게 유지하는 방법들이에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공식, 주어 바꾸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나 전달법, 영어로는 I message라고 불러요.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뱉는 말들 한번 떠올려 볼게요. 너는 왜 맨날 연락을 안 해? 너는 왜 항상 네 맘대로야? 이렇게 너를 주어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공격처럼 느껴져요. 뇌과학적으로도 이런 비난조의 말을 들으면 방어기제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내 말을 들을 여유 없이 반박할 거리부터 찾게 됩니다. 내 진심은 걱정됐어, 속상했어 인데 전달되는 건 공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문장의 주어를 너에서 나로. 너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어? 대신에 연락이 없으니까 나는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어. 너는 왜 항상 약속을 이렇게 대충 잡아? 대신에 약속이 자꾸 바뀌니까 나는 일정 잡기가 어렵더라.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느낀 감정은 아주 선명하게 전달되죠. 관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불필요한 싸움의 절반 이상이 사실 이 주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예방됩니다. 두 번째 공식은 샌드위치 화법이에요. 거절이 두려운 분들을 위한 공식이에요. 누군가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싫다고 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아서 응, 알았어 하고 억지로 수락한 다음 혼자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이건 여러분이 우유부단하거나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무리해서 거부당하는 걸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거절이 두려운 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내 에너지와 시간을 다 소진하면서 남의 집만 떠한다면 결국 관계도 지속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샌드위치 화법이에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공감 또는 긍정, 그 다음 거절, 마지막으로 대안 제시. 직장 동료가 금요일 퇴근 직전에 이거 오늘까지 같이 좀 해줄 수 있어요? 하고 부탁할 때 저 오늘 안 돼요 라고 차갑게 끊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거 알겠고 같이 해결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선약이 있어서 어렵거든요. 월요일 오전에 제일 먼저 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가 갑작스럽게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얘기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번 주는 나 에너지가 거의 바닥이라 솔직히 어렵겠어. 대신 다음 주에 시간 맞춰보자. 그때 내가 제대로 챙겨줄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마무리하면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내 경계는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앵무새 거울입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쓰는 공식이에요. 친한 친구나 파트너가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 우리는 보통 빨리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해요. 그냥 네가 먼저 사과해. 그 정도면 그냥 잊어버려. 별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 순간 상대는 어떤 기분일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는 뇌가 이성적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 감정이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어야 비로소 마음이 열리거든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앵무새 거울이에요.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반영해주면서 감정을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 팀장이 회의마다 내 말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만 들어. 진짜 너무하지 않아? 이때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 직장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거 진짜 억울하고 속상했겠다.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인정 못 받는 느낌이었겠어. 억울했겠다. 속상했겠다. 무시당한 느낌이었겠다. 이런 감정 언어 하나가 어떤 거창한 조언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상대가 원할 때 조언을 건네면 그때는 진짜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네 번째 공식은 3초 일시정지예요. 감정이 순간적으로 치솟을 때 쓰는 공식이에요. 대화 중에 상대방이 콕 찌르는 말을 던졌을 때, 혹은 전혀 예상 못한 말을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쏘아붙이고 나중에 후회한 경험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건 충동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순간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뱉는 말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단 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딱 3초만요.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말 한마디 늦게 하는 게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3초가 이후에 10분짜리 싸움을 막아주고 두고두고 할 뻔했던 후회를 지워줍니다. 실제로 협상 전문가들이나 위기 상담가들도 의사소통에서 전략적 침묵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꼽아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감정을 내가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다섯 번째 공식은 마음의 강범창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이에요. 살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죠. 농담처럼 포장하지만 분명히 불쾌한 말을 던지는 사람.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 그 순간마다 분위기 망칠까봐,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어색하게 웃어넘기고 나중에 혼자 소갈이 한 적 없으세요? 그런데 그냥 웃어넘기는 게 반복되면 상대방은 그 선이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침묵하면 그게 동의로 읽히거든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화내거나 판을 엎지 않아도 돼요. 눈을 부드럽게 맞추면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나한테 좀 불편하게 들렸어요. 걱정해주는 건 감사한데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고 심장이 쿵쾅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평생 안 쓰던 근육을 처음 쓰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딱 한 번만 그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그 선을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할 때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져요. 오늘 함께 알아본 대화 공식 5가지 정리해 볼게요. 하나, 비난 대신 내 감정을 전달하는 주어 바꾸기. 둘, 관계를 지키면서 거절하는 샌드위치 화법. 셋, 조언보다 먼저 마음을 읽어주는 앵무새 거울. 넷, 충동적인 말실수를 막아주는 3초 일시정지. 다섯,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마음의 방범창. 이걸 오늘부터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평생 써온 말버릇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으니까요. 5개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 아주 작은 상황에서 한 번만 써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가 전보다 훨씬 편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다정함이 자신을 갉아먹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장 막막하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인지, 가까운 친구와의 문제인지, 아니면 연인과의 대화인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